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스미더스의 정분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뉴스는요, 이제 앞선 정분실들은 이제 울산 시장 선거 관련 특집으로 쭉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그 이외의 다른 뉴스들입니다. 그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이건 이제 유재수 관련 건인데요. 천경득 행정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을 요구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2019년 11월 29일에 나온 뉴스고요. 그 검찰에서 이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진술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제 곧 천경득 행정관하고 그다음에 조국 씨를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46세고요. 사법연수원 33기라고 하니까 이제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이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천 행정관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인물로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결정에 청와대 및 친문 인사 관여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천 행정관을 불러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최종 결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서 다른 청와대 및 여당 인사도 감찰 중단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조국 씨가 묵비권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분들이 진술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해버린 진술에 대해서 또 증거도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건 곧 자기 유죄를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 지금 이건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건인데요. 천 행정관이 2017년 말 식사를 하자며 만난 자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이 전 반장은 검찰에 나와서 천 행정관이 피아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말했다고 진술했답니다. 그러니까 형님,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천 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에게 모 변호사를 금융위원회 고위인사로 추천했고 실제로 그 변호사가 금융위 상임위원에 임명됐습니다. 검찰은 천 행정관의 인사청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특감반에 유 전 부시장 감찰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천 행정관은 2012년 5월 문재인 당시 통합민주당 상임 고문 지지 모임인 담쟁이 포럼에 참여를 했고요. 2007년에는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유시민 캠프의 유시민 씨의 운영지원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노사모 회원들의 변호인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천경득 같은 경우에는 핵심 친노 중에 핵심 친노라는 거죠. 이인걸 전 반장의 상사였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도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감찰을 하지 말라는 외압이 굉장히 심해서 유 전 부시장이 센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 유 전 부시장과 인사를 협의한 정황도 포착을 했습니다. 검찰은 윤 실장, 김 지사도 불러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압박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검찰이 어떻게 포착을 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건영 실장이나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러가지고 유재수 감찰에 대해서 니네가 저 감찰 중단 압박했냐 안 했냐 조사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감찰 청와대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좀 막아보겠다라고 말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한 겁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다음에 그 힌트가 나오거든요. 청와대 특감반은 2017년 10월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을 했고요. 특감반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에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건 청와대 특감반이 포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특감반이 유재수 씨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면서 유재수의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핸드폰 갖고 와 해가지고 그 핸드폰을 이제 탈탈 턴 거죠. 그래서 뭐 계좌 거래 내역, 그 다음에 그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내역, 그리고 텔레그램, 카톡 내용까지 다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인사청탁이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들이 청와대 특감반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재수의 텔레그램이 뚫렸다는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공포스러워했거든요. 야, 텔레그램도 압수가 되냐, 텔레그램도 뚫렸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그런 얘기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뭐 아마 PC에 깔아놓은 게 뚫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2017년 10월부터 청와대 특감반이 유재수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출력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료가 지금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던 이 자료가 지금은 검찰 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루트가 뭘까요? 누가 갖다 줬을까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지금 출근 안 하고 있고 이제 사임됐는데 그 얼마 전에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 공식적으로 출두하기 이전에 이제 모 호텔에서 그 검찰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조율을 했다는 거죠. 내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때 박형철 비서관이 빈손으로 간 게 아니고 이 청와대 특감반에 있던 그 유재수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그러니까 텔레그램 내용이라든지 카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감반이 확보하고 있던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넘긴 것 같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좀 해달라 하는 식으로 넘겼겠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거 문서 유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또 바꿔 말하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울산지방경찰청에 첩보 넘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서 유출이라고 만약에 박형철 욕할 거면 백원우도 똑같이 비판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범죄 자료를 공직자가 확보한 실제적인 범죄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제보죠. 그리고 민주시민의 의무죠. 지금 그렇게 돼서 자료가 넘어간 것 같고. 그래서 유재수의 텔레그램은 사실상 청와대 민정실에서 털었던 거였다. 이런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관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캐면 캘수록 조국 민정수석실 난맥 분출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유재수 감찰 무마,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조국 민정수석실이 무능하거나 최소한 지나치게 폐쇄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가족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분위기다. 조국 민정수석실의 난맥상이 가시화된 건 올 3월 버닝썬 스캔들이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파견돼 있던 경찰총장, 그러니까 이제 윤모 총경이죠. 윤모 총경의 연예계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윤 총경은 특가법상 알선 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결국 구속됐다. 하지만 윤 총경의 의혹은 여전하다. 그리고 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문제도 따지고 보면 결국 특감반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다. 비위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감찰이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를 나와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겨갈 수 있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수사 논란에서도 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월권 문제가 불거졌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를 지방선거 직전에 내려보내는 일의 민감성, 민정비서관 실 특감반의 활동 범위 등을 잘 파악해서 미리 통제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민정비서실 업무 범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조국 민정수석실의 문제는 다름 아니라 너무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발생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권 핵심부 사람들만 있다 보니 내 편, 네 편 논리가 작동하게 된 거 아니냐는 얘기다. 그러니까 사실 민정수석실은 정권하고는 상관없는, 보통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많이 뽑기도 하는데 정치적이 아닌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냉정하게 그 내부에서 잘할 수 있는 스캔들이나 부패의 싹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권 인사들하고 아주 친한 사람을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뭐 그냥 교수거나 하는 그냥 친한 사람들만 잔뜩 앉혀놓으니까 이 사단이 났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거장판이나 그 전에 다른 뭐 이전에 이 정부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청와대가 너무 대통령하고 가깝고 잘 알고 그냥 잘 아는 절친들만 모여 있으니까 제대로 감찰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재수 감찰 무마,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이전에 이미 조 전 장관 가족 비리가 있었다. 검찰 수사를 보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였다. 결국엔 이러니까 조국에 대한 어떤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겠냐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서로 뭐 감싸주고 돌려막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 조국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지금의 조국의 어떤 문제를 미리 알았어도 과연 청와대가 제대로 감찰을 할 수 있었겠냐, 혹은 청와대 얘는 조국 문제를 미리 알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진문 중에 진문. 그러니까 친문도 아니고 옛날에 그 친박, 진박 이런 얘기 나왔었죠. 친문도 아니고 진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름이 자꾸 술술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정권 실세,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박근혜 정부 중반쯤 돼가지고 박근혜 정부 한 2년쯤 됐을 때 그 최순실 씨 얘기하고 최순실 씨 남편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유라 씨, 그러니까 정윤회 씨,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 이름이 나왔는데 그때는 정윤회가 누군지 최순실이 누군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권력 실세들만 아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호철, 윤건영, 백원우, 천경득 이런 어떤 그 친문들만 아는, 친문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이 사람들 이름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야, 이거 도대체 뭔 일이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핵심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면서 의원들도 술렁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그 29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진짜 핵심들 이름이 나오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술렁거리고 있다. 두 의혹과 관련해서 이호철 전 청와대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천경득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명 모두 친문을 넘어서 진문, 진짜 친문, 진문 중에 진문으로 꼽히는 인사들이다. 검찰이 이들과 관련한 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그러니까 이호철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편하게 이름을 부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야 호철아 이렇게 불러나 보죠.
김경수 지사하고 이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요. 변호사 출신이 이제 천경득 그 행정관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2012년, 2017년 그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두 차례 대선에서 이 천경득 행정관이 회계를 맡았답니다. 회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돈 문제는 최측근한테 맡기거든요. 그것도 믿을 수 있는. 근데 그걸 맡았다는 거죠. 2017년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일했고요. 청와대 내부 인사를 사실상 총괄해서 실세 행정관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 뭐 누구 앉히고 말고 하는 인사 문제도 청경득 행정관이 총괄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경득 행정관은 2007년 노무현 그러니까 2007년 유시민 씨가 이제 소위 말해서 2007년에 그 대선 경선에 참여했을 때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에 뭐 정동영하고 누가 후보가 되냐 해서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시민이가. 그때 이제 유시민 캠프에 합류했던 사람이고요. 친문 진영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 전 시장 관련 파문 못지않게 유 전 부시장 관련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걱정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이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들 5명은 사실 과거 십상시 못지않은 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고요. 그 비서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 모든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뭐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요. 어떤 나라든지 똑같은 이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보통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인데 현 정부의 문제점은 뭐냐? 소위 말해서 개국 공신들을 특정 시점에서는 숙청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숙청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보통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면요. 야, 어떻게 개국 공신들을 저렇게 그래도 자기 도와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내치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너무 냉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드라마 볼 때 그런 거고 실제 역사를 보면 개국 공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헤쳐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 개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역성혁명도 마찬가지고 개국도 마찬가지인데 나라를 처음 세우거나 누구한테 나라를 뺏거나 이러면은 민심이 동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대도 하지만 쟤들은 이전 정부하고 얼마나 많이 다를까 라고 생각해서 좀 과하게 지금 집권한 사람은 되게 착할 거야 라는 기대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소위 개국 공신이라는 인간들이 지금까지 굶었으니까 야, 나도 배 좀 불러보자 해서 이래저래 이권에 개입하고 서로 돌봐주고 이러면 밑에 국민들도 그걸 알아요. 바보입니까? 다 알지? 그러니까 쟤들도 이전 정부랑 다를 거 없이 쓰레기네 이런 여론이 퍼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지도자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 사람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과거 많은 제왕들은 현명한 제왕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한 명을 본보기 삼아 가지고 아주 가혹하게 해버리거나 그래서 니들도 만약에 부정부패하다 걸리면 얘 꼬라지 날 거야 라고 이제 본보기를 세우거나 아니면 명나라 명태조 주원장처럼 그 모든 개국 공신들 다 숙청해버리거나 둘 중 하나는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현대사회에서 숙청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한 몇 명 딱 본보기로 잡아가지고 그 탈탈 털어가지고 감옥에 보냈어야 되는 거죠. 근데 2년 동안 그걸 못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신에 지금 그걸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애들 그 한 두세 명 털어가지고 감옥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감히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데 자기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놈이나 또 민주당에서 부정부패 해가지고 뭐 돈 받아 처먹는 인간이나 이런 인간들이 적어도 한 2년 동안은 없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검찰총장이네 어쩌네 뭐 하여튼 뭐 인간 모욕적인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살리겠다고 이러고 앉았겠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는 청와대를 위해서 검찰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와 법과 정의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반대하겠다고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예.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필리버스터 문제인데요. 이 필리버스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인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국민 볼모의 대가 비상결단으로 한국당 봉쇄 시도를 제압하겠다. 타협 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 민생 법안 볼모 접은 한국당 쿠데타 후에 나온 정치 기획이다. 개혁 법안 등 처리를 위해서 강력한 비상 행동을 하겠다. 한국당의 반역스러운 행위이다. 단호히 응징하겠다. 한국당의 국회 마비 시도이다. 이건 국민을 직접 공격한 걸로 봐야 된다. 민식이법을 볼모로 이런 짓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1000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라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이런저런 막 얘기를 이제 30일 국회에서 막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인영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혀서 이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이 사단이 난 건데 그 알려지기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뭐 190 몇 개 법안 모두에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해가지고 국회가 마비됐다.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현황 법안들도 다 통과가 안 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과 진보 언론이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한당에서 이제 그 해명이 들어갑니다. 실제는 뭐냐? 나경원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국회 보이콧을 했냐? 국회의장 여당 염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편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가급적이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바로 잡아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든다가 아니라 지금 어떤 정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드리는 것 뿐입니다. 나경원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다. 말은 바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과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두 개의 독재 악법,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공수처 법안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의장에 제안한다라고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이제 필리버스터에 앞서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이 선거법은 아직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이 한 5개 되는데 이거에 앞서가지고 민식이법이나 이런 걸 먼저 올려가지고 통과시키자라고 자한당이 얘기를 했고 다만 여기 선거법을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거법은 나중에 처리하자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나중에 처리될 거였거든요. 선거법이. 일단 표결은 말입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을 조건으로 내걸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까지 정쟁의 도구로 썼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김연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본회의를 열어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필리버스터 기회를 달라고 제안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전날 밤 9시 의원총회 후에 취재진을 만나서 처음부터 민식이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서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 달라고 했고 나머지 법안은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분명히 제안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법안이 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이 5개 법안 안에 아마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민식이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나 원내대표는 이날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다. 5분의 1 의원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희상 의장과 여당이라면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가? 뻔뻔하게 짝이 없는 남탓 버릇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국회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니 이 무슨 염치 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가라고도 얘기했고요. 문희상 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종걸이라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페북인지 트위터인지 이제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이제 또 뭐 자백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쓰셨냐면요. 자유한국당의 제안은 민식이법을 안건들의 맨 앞에 추가 상정해서 처리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하나씩 순서가 밀리고 민식이법 처리 후엔 이미 신청한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가 시작됩니다. 선거법은 처리는커녕 상정도 불가능하고 일정상 21대 총선은 현행선거법으로 치러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민식이법을 못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는 걸 이종걸 의원이 자백을 한 겁니다.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이제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 관련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분석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분석 기사를 읽어보면 이제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중앙일보에서 11월 29일에 쓴 분석 기사입니다. 필리버스터 타격이 약한데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 민주당이 당황해서 저런 거다라는 식의 분석 기사가 나온 겁니다.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비쟁점 안건 199건에 대해서 국회 의사과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전국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꺼내들었을 때 민주당은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었다. 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직자와 보좌진들은 회의장 안팎을 분주히 오가며 상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와 1시간 회동을 가졌지만 본회의와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민생 파괴, 국회 파괴, 자유한국당 규탄 대회를 열고 한국당의 맹공을 퍼부었다. 이해찬 대표는 교양된 목소리로 30년 정치를 했는데 이런 꼴은 처음 본다며 본회의에서 처리할 200여 개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이냐라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200개 안건 이 뭐냐? 비쟁점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한국당의 허를 찔린 민주당은 대응책을 놓고 2시간 넘도록 자유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5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날 본회의는 무산시키기로 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를 독촉했지만 여당은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도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시작됩니다. 여당은 본회의를 왜 무산시켰는가? 민주당은 왜 본회의를 무산시켰는가? 본회의가 열리면 법안이 상정되는데 한국당이 미리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법안마다 최소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한 건마다. 그런데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라고 했던 199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론상 본회의가 열리면 한국당은 199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막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단 회기 내에 말입니다. 정기국회가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필리버스터의 효력은 10일까지만 미칩니다. 사실 자동으로 상정되는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나흘 뒤인 이제 12월 2일 날 본회의가 또 잡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닌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은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응한다 해도 타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권이 공들여온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 다음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에 올린 주요 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의 표결 기회를 잃게 되는 정도의 효과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권이 이날 불응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당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99건의 안건 필리버스터라는 초유의 카드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계산이 안 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무산시키더라도 2일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필리버스터에 계속 막히게 되는 건지.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막았던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표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2일 예산안 때문에 본회의가 열렸는데 한국당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열게 되면 이 유치원 3법은 필리버스터에 적용을 받지 않고 바로 표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법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법,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이 공수처법이나 이제 수사권 조정법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3일에 자동으로 부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얘들은 또.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5개 법안 정도만 필리버스터를 허용해주면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풀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아까 이종걸이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한국당 측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다음 주 초에 필리버스터를 추가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기국회를 마칠 때까지 해당 법안들은 표결이 어려울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도 민식이법은 빨리 처리되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막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도 강조를 했고요. 여야가 합의하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을 놓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안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근데 이제 이날 민식이법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까지 막혀버린 것을 두고 서로의 책임 공방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고 민식이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며 데이터 3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일 수가 있느냐. 한국당은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는 줄 알고 국회를 찾았던 김민식 군의 부모 등도 한국당 원내대표실 밖에서 민식이가 협상 조건이냐며 오열을 했습니다. 이걸 아마 TV로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에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민식이법 처리를 막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면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2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었기 때문에
29일 날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이 필리버스터에 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민식이 부모는 이걸 몰랐던 거죠. 아니면 오해를 했거나. 이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인 오신환 원내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들었다며,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전체를 해제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이나 유치원 3법이나 이런 안전에 관련된 법은 먼저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건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 앞세워가지고. 근데 예전처럼 이제 유가족들 앞세워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던 정치를 또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건 상당히 쓰레기 같은 짓이거든요. 이렇게 죄를 짓고 사시면요, 나중에 좋은 걸 못 봅니다. 솔직히 작작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미더스의 정문실 리포트 2부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제가 3부 녹음해가지고 3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